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입니다. 국제안전기준으로 채택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유럽 에너지 컨소시엄 수석 로비스트 루이 베르나르의 이 한마디에 브뤼셀 에너지 안전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3억 달러를 쏟아부은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 독일과 프랑스 투자사 16곳이 잇따라 손을 뗐고 유럽의회는 2년간의 추가 검증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현장 데이터요? 조작 의혹부터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르나르는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제네바 실무회의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 울산 파일럿 플랜트의 안전 프로토콜이 사우디, 미국, 일본까지 포함한 5개 대륙 현장 검증을 통과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석유 제국 사우디가 석유 이후 규칙은 우리가 만든다며 한국 표준 채택을 공식 지지한 사실입니다. 영국 검증관 한 명이 어떻게 유럽의 거대한 로비 전쟁을 뒤집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하퍼입니다. 영국 에너지 안보부에서 파견된 리스크 분석관이죠. 사람들은 저를 검증자라고 부릅니다. 화려한 기술 발표회나 투자 설명회 뒤에 숨은 구멍을 찾아내는 게 제 일이거든요. 지난 15년간 수십 개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검증했지만 진짜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2025년 12월 어느 월요일 아침, 런던 사무실 창밖으로 잿빛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사우디 아람코의 투자 발표 기사가 떠 있었어요. MIT 기반 암모니아 크래킹 스타트업에 3억 달러 투자. 헤드라인만 봐도 심상치 않았죠. 석유 기업이 석유 이후 기술에 돈을 쏟아붓는다. 그것도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을 다루는 기술에요. 제 머릿속에는 의문부호만 가득했습니다. 상사인 제임스 부국장이 제 책상 앞에 섰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에밀리, 한 달 안에 이 기술의 안전성과 표준화 가능성을 점검해줘. 유럽 전역이 이 투자건을 주시하고 있어. 목소리가 낮고 무겁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받아들었지만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암모니아요? 학교 화학 시간에 배운 그 자극적인 냄새. 누출되면 호흡기를 태우는 그 물질을 수소 에너지원으로 쓴다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처럼 이 기술도 그저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환상일 거라고 생각했죠. 투자자들은 늘 그래요. 숫자와 그래프에 현혹되어 진짜 위험은 보지 못하죠.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파일 속에는 보스턴, 텍사스, 그리고 한국 울산이라는 3개의 현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예감이 들었어요. 이번 검증은 단순히 서류 작업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는 유럽 에너지 컨소시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루이 베르나르, 그들의 수석 로비스트였죠. 에밀리, 내일 오전 런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모니아 기술에 대한 중요한 안전 이슈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웨스트민스터 근처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어요. 루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전형적인 유럽 엘리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에밀리 씨, 반갑습니다. 루이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기술을 검증하신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암모니아 누출 사고 사례들이 떴어요. 공장 폭발, 대피 명령, 사상자 통계. 루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입니다. 국제 안전 기준으로 채택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문제구나. 루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표준이란 건 신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도 쓸모없죠. 에밀리 씨, 당신은 검증자잖습니까?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루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그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고 그 확신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
MIT 스타트업, 사우디 투자, 그리고 한국 파일럿 플랜트. 퍼즐 조각들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확인한 건 MIT 스타트업의 CTO인 오세라 박사였습니다. 36살 촉매 화학 전공으로 암모니아 분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인물이죠. 논문 리스트를 보니 저온 운전과 센서 통합 설계에 관한 연구가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논문은 논문일 뿐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는 별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울산의 파일럿 플랜트 데이터였어요. 운영 총괄은 한도윤이라는 39살 엔지니어였죠. 연속 가동 기록을 보니 지난 6개월간 단 한 차례도 심각한 누출 사고가 없었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조작된 데이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제임스 부국장이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어때? 뭔가 나왔어?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서류상으론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봐야 알 것 같아요. 제임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보스턴부터 시작해. 오세라 박사를 만나서 기술 실체를 확인하고 그 다음 미국과 한국 현장으로 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터널 속 어둠이 스쳐 지나가고 가끔 불빛이 반짝였어요. 루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도 쓸모없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신뢰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게임의 규칙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보스턴행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편이 있었어요. 예약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중얼거렸죠. 좋아, 직접 확인해보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하늘은 흐렸어요. 택시를 타고 MIT 근처 연구단지로 향하면서 저는 노트북으로 오세라 박사의 최근 인터뷰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연구소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퍼 씨 맞으시죠? 세라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복도를 지나 실험실로 들어갔을 때 오세라 박사가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저를 보자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퍼 씨,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녀가 말했죠.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사님, 저는 기술 발표 외에 관심 없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암모니아 크래킹이 정말 안전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요. 세라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죠. 그녀는 저를 실험장치 앞으로 안내했어요. 스테인리스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곳곳에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온 촉매 반응로와 실시간 누출 감지 시스템이죠. 세라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에 데이터 그래프가 떴습니다. 암모니아 농도, 온도, 압력 모두 밀리초 단위로 모니터링돼요.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차단 밸브가 작동하고 환기 시스템이 켜집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물었죠. 실제로 작동하는 걸 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고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차단 밸브가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혔고 환기팬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초 만의 일이었죠.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누출이 확산되기 전에 차단하고 격리하는 거죠. 저는 장치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박사님, 이건 실험실이잖아요. 통제된 환경이죠.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이게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세라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텍사스와 울산 파일럿 플랜트에서 6개월 넘게 연속 가동 중입니다. 그곳 데이터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루이 베르나르가 유럽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이었죠. 암모니아 크래킹 데이터 조작 의혹.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응시하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루이는 빨랐어요.
제가 현장 검증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론전을 펼친 거죠. 기사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 독립적인 제3자 검증 부재, 안전 기준 미달 가능성. 직접적인 거짓말은 아니지만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엔 충분했어요. 세라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핸드폰을 그녀에게 보여줬죠.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데이터는 모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알아요.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의심만 만들면 되거든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실사 일정이 미뤄지고 표준 채택 논의가 중단되는 거죠. 세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 시내의 빌딩들이 저녁 어스름 속에서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기술이 진짜라고 해도 루이 같은 사람들이 막아서면 어떻게 할 건가? 정치와 로비 앞에서 기술적 진실은 무력한 거 아닌가? 제임스 부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유럽 컨소시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죠. 에밀리, 내가 결정해. 지금 돌아와서 이 싸움에서 빠질 수도 있어. 아니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진실을 밝혀낼 수도 있고. 전화를 끊고 저는 세라를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퍼 씨,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데이터와 현장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텍사스든 울산이든 직접 가서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편할 거예요. 보고서에 추가 검증 필요라고 쓰고 이 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되죠. 하지만 루이의 그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떨리는 손도요. 기술이 정치에 짓밟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건가? 알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텍사스부터 가보죠. 현장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게요. 사흘 후, 저는 텍사스 휴스턴 외곽의 파일럿 플랜트에 도착했습니다. 광활한 평지 위에 은색 파이프들과 컨테이너형 모듈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보스턴 실험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진짜 산업시설이었죠. 현장 책임자인 데이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베테랑 엔지니어였는데 헬멧을 쓴 채 악수를 청하더군요. 하퍼 씨, 환영합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숨길 거 없어요. 연속 가동 기록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곧바로 요청했습니다. 데이브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어요. 모니터 6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 데이터가 초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 총 4,300시간 가동했습니다. 데이브가 로그 파일을 열어 보여줬죠. 경미한 알람은 23차례 있었지만 모두 자동 시스템이 3초 안에 처리했어요. 심각한 누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알람 발생 시각, 센서 감지값, 밸브 작동 시간, 환기 시스템 가동 로그. 모든 게 일치했어요. 조작하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보험사 요구 조건은 어떻게 충족시켰나요? 데이브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점검 주기 2주일마다, 밸브 이중화 시스템 설치, 운영 인력 전원 안전교육 이수. 보험사가 요구한 거 다 맞췄어요. 안 그러면 운영 허가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오후 내내 저는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업자들과 대화하고 비상차단 훈련을 참관하고 센서 점검 절차를 확인했죠. 모든 게 매뉴얼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루이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걸까?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유럽 투자사들이 실사 일정을 연기했다는 소식, 독일 표준기구가 추가 검토 필요라는 입장을 냈다는 뉴스. 루이의 프레임 전쟁이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제임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텍사스 현장 확인 완료. 데이터 신뢰 가능. 다음은 한국 울산으로 이동합니다. 진짜 승부처는 표준이 아니라 안전 프로토콜입니다. 이 싸움 제대로 해볼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인 검증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토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3시간 비행 끝에 내린 한국은 텍사스보다 훨씬 추웠어요. 택시를 타고 울산으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공장 굴뚝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울산 파일럿 플랜트는 산업단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한도윤 총괄 엔지니어였어요. 39살 검은 안전모를 쓴 그는 저를 보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퍼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윤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물었고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편하게 불러주세요.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도윤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설을 안내하는 동안 그의 설명은 정확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암모니아 저장 탱크입니다. 이중 격리벽과 압력 감지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요. 그가 태블릿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줬죠. 사고 대응 훈련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즉시 대답했어요. 한 달에 2번. 전 직원 필수 참여입니다. 비상정지 후 재가동 절차까지 포함해서 평균 15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현장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퍼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럽 쪽에서 나온 기사들. 저희 팀원들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안전 프로토콜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데이터 조작이라니요. 그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도시락을 내려놓고 그를 봤습니다. 도윤 씨,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편견 때문이 아니라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밤 교대 근무 점검에 함께 계시겠어요? 진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야간 운영까지 전부 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윤과 함께 파일럿 플랜트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고 파이프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도윤이 중얼거렸죠. 기술은 사람이 만들지만 신뢰는 시간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밤 10시, 야간 교대조가 투입됐습니다. 저는 안전모와 보호복을 착용하고 도윤을 따라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형광등 아래 은색 파이프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곳곳에서 기계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마다 센서 점검을 합니다. 도윤이 체크리스트를 꺼내며 말했죠. 암모니아 농도, 온도, 압력, 밸브 작동 상태. 하나라도 기준치 벗어나면 즉시 보고해요. 작업자 3명이 각자 구역을 맡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인 김 기사를 따라다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손전등으로 센서를 비추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물었죠. 30년 넘었습니다. 석유화학 쪽에서 계속 일했어요. 김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암모니아 다룬다고 해서 무서웠는데 이 시스템은 달라요. 센서가 사람보다 먼저 알아채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모니터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비구역 압력 이상 감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하지만 작업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비구역 격리 환기 시스템 가동. 김 기사가 버튼을 눌렀고 차단 밸브가 작동했습니다. 3초 만이었어요. 환기팬이 돌아가고 압력 수치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뭐였어요? 제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설명했죠. 촉매 온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갔어요. 심각한 건 아니지만 프로토콜상 즉시 격리 조치합니다. 15분 후에 재점검하고 재가동할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경보 발생부터 격리 완료까지 정확히 3초. 보스턴 실험실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도 작동한다는 걸 직접 본 순간이었습니다. 15분 후 도윤이 재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센서 수치 확인, 밸브 상태 점검, 촉매 온도 안정화 확인. 모든 절차가 매뉴얼대로 진행됐어요. 재가동합니다. 도윤의 신호와 함께 시스템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관제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도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요. 하지만 매번 프로토콜대로 처리합니다. 그게 안전의 전부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승부는 완벽함이 아니라 대응 능력이라는 걸. 울산에서 사흘을 보낸 후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회의 요청이 왔거든요. 광화문 근처 정부청사에 도착했을 때 조현 장관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68살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하퍼 씨, 현장 검증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의실에 앉자마자 조현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안전 프로토콜도 작동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정치입니다. 유럽 컨소시엄이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조현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접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밀어주었어요. 화면에는 국제 암모니아 안전표준 실무그룹 제안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표준 싸움을 기술 경쟁으로 보면 집니다. 하지만 안전협력으로 프레임을 바꾸면 달라지죠. 조현 장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는 한국형 안전 프로토콜을 다자 협의 의제로 올릴 겁니다. 유럽도 미국도 중동도 참여하는 실무그룹을요. 저는 제안서를 읽었습니다. 센서 기준, 차단 시스템, 점검 주기, 교육 프로그램. 울산에서 제가 직접 본 모든 것들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표준이 아니라 안전 패키지네요. 맞습니다. 조현 장관이 말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죠. 하퍼 씨, 당신이 영국 정부 입장에서 이 제안을 지지해 주시면 판이 바뀝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검증 업무를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라 박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에밀리 사우디 아람코 CEO가 직접 보스턴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투자 최종 결정 전 실사 목적이래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람코 CEO 아민 나세르. 그가 움직인다는 건 사우디가 진지하다는 뜻이었어요. 석유 기업이 석유 이후를 준비한다는 신호였죠. 조현 장관이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안전 패키지에 보험사와 인증기관 검토를 필수로 포함시켜야 해요. 그래야 루이 같은 사람들이 반박할 구실이 없습니다. 조현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다음 주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 베르나르가 먼저 움직였어요. 유럽 의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표준 선점 시도라는 프레임을 씌운 거죠. 뉴스 헤드라인이 터져나왔습니다. 암모니아 안전 논란, 정치적 이슈로 비화. 제임스 부국장이 제 사무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압박이 거세. 상층부에서 내가 한국 편을 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어요. 조심해야 해. 루이가 널 타깃으로 삼고 있어. 이틀 후 루이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에밀리, 커피 한 잔 어때요? 오해를 풀고 싶어서요.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피카딜리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루이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당신이 울산까지 갔다던데요. 루이가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열정적이시네요. 하지만 에밀리, 현실을 봐야 합니다.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이 표준을 주도한다. 불가능해요. 왜요?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루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기술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공급망, 정치적 관계, 기존 인프라. 당신도 알잖습니까? 암모니아 안전 표준이 채택되면 우리 컨소시엄 회원사들이 수십억 유로를 재투자해야 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루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루이의 미소가 식었어요. 에밀리, 순진하게 굴지 마세요. 이 업계에 15년 있었으면 알 텐데요. 표준은 기술이 아니라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투자사 3곳이 암모니아 크래킹 프로젝트 실사를 무기한 연기했다는 거예요. 루이의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라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에밀리, 투자 라운드가 무너지고 있어요. 파트너사들이 하나둘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회사가...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기술을 구하려다 내 커리어를 망치는 건 아닐까? 루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표준은 협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야간 교대조와 함께 센서를 점검하던 그의 모습, 신뢰는 시간이 만든다던 그 말. 다음 주 화요일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유럽에너지안전청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최소 2년간의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실상 표준 채택을 2년 뒤로 미루겠다는 선언이었죠. 제임스가 제자리로 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에밀리, 상부에서 결정이 났어. 이 건에서 손을 떼래. 유럽 안전청 입장을 따르라는 지시야.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그럼 제 보고서는요? 현장 검증 결과는요? 참고자료로만 쓰인대.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에밀리. 내가 더 도와주고 싶지만 정치적 압력이 너무 세. 그날 오후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세라 박사의 스타트업이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주요 투자사들이 모두 발을 뺐고 보스턴 연구소 운영비도 3개월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세라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우리 끝난 것 같아요. 연구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에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 보낸 이메일이었죠. 하퍼 씨, 울산 파일럿 플랜트 투자사가 지분 매각을 검토 중입니다. 현장 인력 감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6개월간 쌓아온 안전 운영 기록이 무의미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보고서 파일이 무겁게 느껴졌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기술을 검증했고 안전을 확인했고 진실을 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루이의 최근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암모니아 크래킹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전을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기술이 정치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이런 건가?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런던 시내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난 한 달간의 자료들을 다시 펼쳤죠. 보스턴 실험실 데이터, 텍사스 연속 가동 로그, 울산 야간 점검 기록. 모든 게 명확했어요. 기술은 작동했고 안전 프로토콜은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결국 정치와 로비 앞에서 무력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었지? 15년 전 제가 처음 검증자가 되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27살이었고 북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련한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죠. 에밀리, 검증자의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 거야. 사람들이 그 진실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면 넌 더 이상 검증자가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진실을 봤어요. 암모니아 크래킹이 안전하다는 것, 한국팀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나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 그 진실을 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도윤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만드는 것 같아요. 6개월간 밤낮으로 안전 프로토콜을 지킨 현장 작업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김 기사가 손전등을 들고 센서를 점검하던 모습, 세라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실험 장치를 조작하던 모습,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조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대로 된 기술을 만들고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들을 저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암모니아 크래킹 안전표준 제안서 마이너스 독립검증 보고서였습니다. 제임스의 지시를 어기는 거였죠. 상부의 결정을 거스르는 거였어요. 어쩌면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타자를 치기 시작하면서 저는 느꼈어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검증자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새벽 6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현장 검증 결과, 안전 프로토콜 분석, 보험사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그리고 국제표준 채택을 위한 구체적 제안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됐어요. 이 보고서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먼저 세라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세라,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제 말에 조금씩 힘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뭘 할 건데요? 저는 설명했어요. 보험사 연합과 국제인증기관에 직접 접촉할 겁니다. 정치가 아니라 실무 라인으로요. 그들이 원하는 건 안전 데이터예요. 우리한테 그게 있잖아요. 다음으로 도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울산 현장 데이터를 국제표준 포맷으로 정리해주세요. 센서 로그, 점검 기록, 비상대응 훈련 결과 전부요. 일주일 안에 필요합니다. 도윤의 답장은 30분 만에 왔어요. 알겠습니다. 팀 전체가 달라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외교부 조현 장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장관님, 다자 실무그룹 제안을 지금 당장 공식화하세요. 유럽 안전청 결정이 나왔지만 그건 유럽만의 입장이에요. 아시아, 중동, 미주 국가들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현 장관의 목소리는 신중했어요. 하퍼 씨, 그건 유럽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외교적 부담이 상당한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기술 외교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며칠 후 사우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두라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사우디는 암모니아 수소 기술에 대한 독자적 안전 표준 검토를 시작한다. 석유 이후 시대의 에너지 안보는 기존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루이의 유럽 중심 프레임이 깨지고 있었어요. 한국, 사우디, 그리고 미국 텍사스 현장까지 새로운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사무실로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에밀리,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상부에서도 알고 있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해고하시려면 하세요. 하지만 이 보고서는 제출할 겁니다.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고는 무슨? 사실 상부 반응이 미묘해. 사우디 움직임 때문에 재검토 분위기야. 내 보고서 비공식적으로라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저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네요. 2주일 후 제네바에서 긴급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사우디,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암모니아 에너지 안전표준 워킹그룹 첫 회의였어요. 유럽 컨소시엄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루이도 왔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쪽에는 조현 장관과 한국 대표단이, 다른 쪽에는 사우디 측 실무진이 앉아 있었어요. 압두라지즈 장관은 직접 오지 않았지만 아람코 기술이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루이는 구석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조현 장관이 먼저 발언했죠. 오늘 우리가 논의할 건 기술 우위가 아닙니다. 안전 협력입니다. 암모니아 에너지가 미래 공급망에서 역할을 하려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지난 한 달간 세계 대륙의 현장을 검증했습니다. 보스턴, 텍사스, 울산. 결론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준비됐어요.
문제는 표준화였습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센서 감지 속도, 자동 차단 시스템 정확도, 연속 가동 안전 기록.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보험사 요구 조건 충족률, 제3자 인증 통과 여부, 비상 대응 훈련 이수율. 이게 진짜 안전을 증명하는 지표예요. 아람코 기술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준 패키지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저는 준비한 문서를 나눠줬어요. 센서 설치 기준, 차단 밸브 이중화, 점검 주기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 인증 체계. 울산에서 6개월간 검증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퍼 씨, 이건 한국 현장 하나의 데이터잖습니까? 유럽 전역에 적용하기엔 표본이 부족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 넘쳤지만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사우디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한국 데이터를 검증하고 사우디와 미국 현장에서도 같은 프로토콜을 적용해 보는 거죠. 6개월 후 결과를 비교하면 됩니다. 조현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다자 검증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 싸움이 아니라 실무 협력 제안이었으니까요.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루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당신 생각보다 집요하더군요. 저는 그를 봤어요. 루이, 저는 진실을 따랐을 뿐이에요. 당신처럼 프레임을 만든 게 아니라요. 루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표준 채택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이 중요한 거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 여름, 저는 다시 울산에 왔어요. 이번엔 검증자가 아니라 국제 워킹그룹 공동의장 자격이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이제는 사우디와 독일 엔지니어들도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퍼 씨, 아니 에밀리, 오랜만이에요. 그는 예전보다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다자 검증 결과 나왔습니다. 세계 대륙 5개 현장 모두 안전기준 통과했어요. 관제실로 들어갔을 때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각국 현장 데이터가 동기화되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울산, 텍사스, 리야드, 함부르크, 요코하마. 5개의 점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어요. 세라 박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에밀리, 방금 소식 들었어요? 유럽 안전청이 입장 바꿨대요. 조건부 승인 검토 시작한다고요. 그녀의 얼굴엔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투자사들도 다시 연락 오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도윤과 함께 현장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파이프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에밀리, 그때 물으신 거 기억나세요? 신뢰가 뭐냐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신뢰는 완벽함이 아니라 투명함이더라고요. 문제가 생겨도 숨기지 않고 프로토콜대로 처리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새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암모니아 에너지 안전 표준 1년 후 평가 보고서. 루이의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유럽 컨소시엄도 워킹그룹 정식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당신이 옳았던 것 같군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임스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승진 축하해. 이제 넌 수석 분석관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검증자일 뿐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 런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이상하게 밝아 보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도윤과 세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기술이 정치를 이긴 게 아니라 진실이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다음 검증 과제였죠.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